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인공지능은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가전제품이나 생활기기, 여러 가지에서 인공지능을 접하면서 그 실체는 우리가 조금씩 알 듯 모를 듯 하고 있지만 과연 과학계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지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대학교 김지영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님 두 전문가를 모시고 인공지능의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연구한 학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재인 교수님 누군가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새로 고액권을 만들었어요. 50파운드. 근데 거기 등장인물로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분은 1936년에 컴퓨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를 개념적으로 발명했어요. 그리고 1950년에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바로 인공지능을 또 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따블. 컴퓨터 하나만 갖고도 대단한데 인공지능까지 이제 발명한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앨런 튜링, 시대의 철학자 앨런 튜링. 이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네, 맞습니다. 이미테이션 네. 게임. 그 논문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때 기계는 물론 컴퓨터입니다. 말하자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거기서 재밌는 게 기계가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검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꾸며냅니다. 그게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사람처럼 굴 수 있는지 흉내 한번 내봐라. 근데 사람이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저게 사람일까 컴퓨터일까, 그걸 구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의 못 맞추면 저거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은 꼭 인간만 한다. 이렇게 가면 어떤 인간 아닌 존재에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영화에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마지막에 좀 안타깝게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좀 맞이하기도 하죠. 그럼 이 천재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연구 결과 이후에 과연 이 앨런 튜링 이후에 인공지능 연구는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튜링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고 얼마 후에 존 메카시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학자들이 미국의 다트머스에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학회를 처음으로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카시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얘기해요. 우리가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튜링은 그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아까 김재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람 같은 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결하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죠. 근데 마치 사람처럼 굴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지능을 가진 어떤 인공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대가 엄청 컸고 사실 실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겨울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겨울과 같은 시기가 지나서 어쨌든 지금과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겨울을 지나서 그럼 최근까지는 어떻게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처음에 튜링이 만든 게 1950년. 네, 50년.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95년에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을 단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 교과서는 UC 버클리의 스튜어트 러셀, 그다음 구글의 피터 노빅 두 사람이 쓴 건데요. 가장 널리 읽히는 교과서예요. 근데 거기엔 재밌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적 접근. 현대적 접근. 네. 바로 그 현대적 접근이 과거에 튜링이 생각했던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 접근, 현대적 접근,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간처럼 두루두루 한다. 지능적인
즉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 때 인간처럼 두루두루 한다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만 잘 풀게 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를 잘 시키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이 됐고요. 따라서 SF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우리 많잖아요. 그건 다 구라다. 그게 이제 현대적 접근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로봇 아니면 뭐 세상을 바꿀 것 터미네이터. 같은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1950년부터 네.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놀랍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상상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롭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걸까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그러면서 그 목표가 굉장히 고상하고 높지 않습니까? 지능이 가진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개발됐어요. 초기에는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기계에다 옮기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형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컴퓨터에 옮겨주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데이터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게 스스로 배워서 그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연구를 많이 했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기계가 그냥 시도해보고 성공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배우고 실패하면은 이러면 안 되겠네를 또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도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어떤 특정한 기술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꿈을 갖고 있는 지능적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기술의 집합, 우리의 그 목표,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 과연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